자, 이번에는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구를 모델링을 합니다. 지구를 모델링을 하는데 이 지구를 모델링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 지구 자체는 둥그렇게 생겼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도를 표현할 땐 평평한 도면에 표현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투영법을 사용해야 되고 다양한 투영법과 또 여러 가지 좌표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복잡다단한 지구의 모습을 지도에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옛날부터 측량하는 방법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서 역시 지도학, 지도를 제작하는 방법도 계속 발전하게 되죠. 지도를 정확히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적절한 목적에 맞도록 각각 다른 도법, 그림을 그리는, 즉 지도를 그리는 방법이죠. 또 다른 투영법이 계속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어울리는 좌표계를 사용해야만 가장 정확한 지도 제작이 가능하고, 여기서는 이제 주로 좌표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계는 제일 먼저 이제 1차원 좌표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1차원 좌표계는 직선과 같은 1차원 선형에서 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딱 보면서 아하, 요거 초딩 때 배웠던 좌표계네 1차원 좌표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수치 직선과 수치 곡선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물론 기준이 되는 것은 각각의 단위 길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거리로 표시가 되고 시간과 속도의 함수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평면 직교 좌표, 2차원 좌표에 대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흔히 쓰는 2차원 좌표입니다. 2차원 좌표는 한 축을 x, 다른 축을 y로 놓고 이 x만큼 떨어진 거리와 y만큼 떨어진 거리를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2차원 평면상에서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좌표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용어, 평면이다. 아, 그렇죠. 공면이 아니고 평면이죠. 직교다. 아, 그러네요. x축과 y축이 직교를 하네요. 요런 말, 요런 용어들도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번엔 2차원 좌표계 중에서 평면 사교 좌표예요. 앞에서 봤던 직교 좌표계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평면상 한 점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교차하는 두 개의 직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으로 해서 단위 거리만큼 요 값을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좌표계가 평면 사교 좌표계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2차원 극좌표가 있습니다. 2차원 극좌표는 말 그대로 주로 극지방에서 사용하는 좌표계인데, 여러분 계산기에서 POL, 폴이라고 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REC, rectangle, rectangular, 즉 평면 직각 좌표계로 바꾸는 그런 좌표계 변환하는 기능들이 계산기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차원 극좌표는 뭐냐? 평면상 한 점에서 원점을 연결한 선분입니다. 평면상의 한 점에서 원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알죠. 그 다음에 이 각이 얼마가 될까를 알죠. 그거를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좌표계가 2차원 극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 방사선 좌표라는 게 있죠. 이런 좌표가 어디서 쓰는지 혹시 본 적 있나요? 자, 일단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좌표계입니다. 아, 그렇죠. 거기서 봤죠. 예, 해군 함정 같은 데 보면 레이더 돌아가면서 이게 삐 하고 돌아가면서 여기 점점점 해가지고 적 함선이 나타난다든지, 원점 O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동심원을 그리고 또 방사선을 그리고, 동심원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중심이 같은 여러 개의 원을 동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개의 동심원을 그리고 또 방사선을 그리고, 그쵸? 이게 방사선이죠? 이거를 좌표계로 만드는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레이더 탐척에 의한 물체의 위치를 표시한다든지, 극심 입체도법, 이게 이제 뒤에 우리가 나올 UPS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UPS, 예, 미국 택배회사 이름이 아니고요. UPS. 그 다음에 원추도법, 원추가 뭐예요? 아이원추? 그거 아니죠? 꽃갈입니다. 지구 위에다 꽃갈을 덮어 씌워서 여기에 투영하는 도법이 원추도법이에요. 여기에 대한 좌표계 등에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점점 복잡해집니다. 원과 원 좌표계.
한 원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 또 다른 동심원, 요걸 두 개를 해가지고 좌표선으로 하는 좌표기입니다. 그래서 100에서 130km 정도의 중단거리형 전파 측량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막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쌍곡선 좌표계 역시 두 정점, 쌍곡선의 정점을 초점으로 하는 하나의 쌍곡선 군과 또 다른 점에 의한 쌍곡선 군, 그래서 이거를 좌표선으로 결정하는 좌표계가 바로 쌍곡선 좌표가 됩니다. 자, 이번엔 3차원 좌표로 넘어갑니다. 자, 3차원 직교 좌표가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아까는 평면 직교 좌표가 있었습니다. 2차원에서는 여기서는 3차원 직교 좌표예요. 이것도 3차원 좌표에서 가장 우리가 흔히 보는 좌표입니다. 여기를 X축, X 어디 갔어? 여기 Y축, 여기 G축이라고 할 때 요 점을 표현할 때 X만큼 떨어진 거리, Y만큼 떨어진 거리, Z만큼 떨어진 거리를 모두 이용해서 좌표 쌍으로 만드는 평면 직교 좌표를 3차원으로 확장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좌표계입니다.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공간 위치를 사용하는데 사용합니다. 이번엔 3차원 사교 좌표네요. 역시 똑같습니다. 직교 좌표와 다른 거는 각각 X, Y, Z축이 직교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거. 그 외에는 직교 좌표와 동일합니다. 원주 좌표계가 있습니다. 원주 좌표계. 원주, 이렇게 커다란 원통을 일부를 잘라서 각도를 표현하면서 나타나죠. 공간상의 점의 위치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구면좌표계가 있네요. 구면좌표계. 이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일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좌표계고, 하나의 길이를 갖고 두 개의 각으로 공간상의 좌표를 표현하는 그러한 좌표계입니다. 자, 이번엔 3차원 곡선 좌표 잘 사용하진 않아요. 자, 공간상 한 점 O를 원점으로 정하고 나서 이 O를 지나면서 서로 직교하는 각각의 요 U, V, W는 각각 직교합니다. 이 직교하는 점이 어디서 만나요? O에서 만나요. 이렇게 서로 직교하는 수직 곡선을 좌표축으로 또는 좌표 곡선으로 선택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좌표계가 3차원 직교 곡선 좌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에서 용어에서 그 의미들이 다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지구 좌표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지구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자,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경위도 좌표계예요. 지구의 절대적인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 절대적인 위치를 한번 정해지면 그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똑같은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위치죠. 주로 경도, 람다, 위도, 피, 높이, 하이트, 람다, 피, h로 주로 표현하는 3차원 위치를 표현하는 기법이고, 그리니치 천문대와 적도를 기준으로 좌표계를 형성합니다. 자, 이번엔 평면 직각 좌표계네요. 자, 이거는 지구를 평면으로 봤어요? 곡면으로 봤어요? 예, 벌써 답이 나오죠. 일단 타이틀 자체도 평면 직각 좌표계고, 그 다음에 지금 그려진 것도 공간상의 좌표계 아닌 평면 2차원 좌표계입니다. 근데 자, 눈썰미 빠른 사람들은 벌써 찾아냈습니다. 뭘? 이거 앞에서 봤을 때 분명히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썼어요? 하하, 이 측량에서 이 평면 직각 좌표계 오직 요거만 여기를 Y축으로 놓고 여기를 X축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요즘에는 여기 N, North, 북이라고 표시해주고, 또는 이렇게 가로로 해서 E, East, 동쪽이라고 표시해주는 친절한 지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단 크지 않은 지역에, 측량 범위가 크지 않은 일반 측량이 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트래버스 측량이다. 무조건 트래버스 측량. 이건 크지 않은 지역을 측량하는 방법이거든요. 트래버스 측량이다. 다른 말로 뭐죠? 트래버스 측량이 각을 여러 개 끊어간다. 다각 측량입니다. 또 다른 말로 지도의 원점을, 지도의 뿌리를, 지도의 근본을 표시하는 점을 만드는 측량이다. 그래서 도근점 측량 또는 세부 원점을 측량하는 점, 이렇게
용어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다시 트래버스 측량, 다각 측량, 도근점 측량. 요런 측량을 같은 얘기예요. 이걸 구분하려고 그러는 건 아주 이상한 겁니다. 이걸 구분하려고 그러면 뭐하고 똑같냐면 나는 작년에 로스앤젤레스 갔다 왔는데 올해는 LA에 갔었고 내년엔 나성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이 측량에는 동의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동의어들을 용어로 포함시켜서 확실하게 익혀두지 않으면 굉장히 나중에 헷갈려요. 자, 그래서 일단 트래버스 측량, 다른 말로 다각 측량, 다른 말로 도근점 측량, 요거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좌표계다. 아, 그럼 그 외에는 이 평면직각 좌표계 안 쓰나요? 지적에서 빼놓고는 안 쓴다고 보면 됩니다. 지적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측량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측량 외에는 전부 다 여기를 Y축, 이쪽을 X축으로 놓고 쓰지만 유일하게 평면직각 좌표계에서는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으로 놓고 쓴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교 좌표값 XY로 표현합니다. 이게 XY가 바뀌었다고 이 XY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순서는 XY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지금 여기서는 방위각을 표현한 거죠. T1, T2는. 자, 굉장히 중요한 좌표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UTM 좌표계.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시험에도 나오고 기술고시, 기사, 기술사 시험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항목이에요. UTM 좌표계.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사용하는 평면 직각 좌표계는 TM 좌표계를 씁니다. 근데 UTM은 뭐냐? 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그래서 UTM 투영법에 의해서 표현되는 좌표계입니다. 역시 적도를 횡축으로 놓고 좌우선을 종축으로 나눈 좌표계예요. 그리고 이 UTM 좌표계는 미국에서 개발한 좌표계예요. 그럼 미국과 영국은 거리상으로 굉장히 멉니다. 지구 반대편이에요. 그럼 미국에서 자기들의 독자적인 좌표계를 만들면서 굳이 그린위치 천문대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UTM의 기본은 어디입니까? 어떤 좌우선이에요? 동경 180도와 서경 180도가 만나는, 즉 날짜 변경선이 UTM의 기본 좌우선이 됩니다. 요것도 주의할 점이에요. 지구를 회전 타원체로 가정을 했고 또 본초 좌우선과 적도의 교점을 원점으로 하는 게 TM 좌표계입니다. 횡원통도법. 대신 UTM에서는 본초 좌우선에 180도를 더한 값, 즉 날짜 변경선 값을 사용하는 게 UTM이에요. 그래서 좌우선 축 방향인 종대, 종선이죠. 다른 말로 경도, 본초 좌우선이 아니죠. 180도 W, 미국 쪽이에요.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6도씩 끊었어요. 자, 동쪽으로 끊어가서 몇 도씩? 6도씩 끊었어요. 지구는 한 바퀴 도는데 몇 도예요? 360도. 그럼 6도씩 끊었으면 몇 등분 할까요? 그렇죠. 60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1부터 60까지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쭉 좌우선 방향으로 붙였습니다. 이번엔 횡축은 횡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적도에서 남북이 80도까지예요. 그럼 극은 빠져요? 네, 빠져요. UTM에서는 극좌표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북극 90도, 남극 90도까지 하지 않고 80도까지만 잘라요. 그리고 몇 도? 적도에서부터 북까지 8도씩 자르면 몇 개로 자르겠어요? 10개죠. 또 적도부터 남쪽까지 8도씩 자르면 몇 개요? 80도까지니까 역시 10개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서 20개. 이 20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부여하는데 A, B는 뺐어요. 그 다음에 C, D, E, F, G부터 쭉 해가지고 X까지 번호를 붙였는데 I와 O는 제외했습니다. 영문에서. 왜? 이건 1자고 혼동되기 쉽고 이거는 0자고 혼동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종대는 경도 6도 간격, 횡대는 위도 8도 간격,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나눴죠. 거리 좌표는 미터를 표현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평면 직교 좌표계는 TM 좌표계를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아하, 평면 직교 좌표계에서도 단위가 뭐겠구나? 미터입니다. 도분초를 사용하지 않아요. 역시 UTM 좌표계에서도 미터 단위를 사용합니다. 또 80도 S 남쪽이죠. 남극을 제외한 80도, 여기서부터 적도까지 거리를 얼마로 했다? 1000만 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한다? 50일 종대. 또 S 횡대에 속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정확히 표현하려면 여기도 8개로 잘랐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상 자르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8개씩 8도 간격으로 잘라서 10개, 또 이쪽으로 10개. 그 다음에 여긴 몇 도 간격이라 그랬죠?
6도 간격입니다. 어디서부터 180도 W, 즉 서경 180부터 6도 간격으로 몇 개로 잘랐다고요? 60개가 돼야 360도가 돌아가죠. 자, 지금 이게 이제 UTM 좌표를 쫙 편 그림인데, 지금 여기가 미국 쪽이에요. 알래스카 쪽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영국이죠.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 쪽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어디? 미국 쪽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얘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1, 2, 3, 4 번호를 쭉 매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구나. 그래요. 50일 정도에 속하는구나. 그 다음에 알파벳으로 부여한 위도 방향은 C부터 시작했습니다. 남이 80도부터 쭉 해서 어디? S.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50일 종대, S 횡대에 속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UPS. 우리 측량에서는요, 두 개가 꼭 같이 붙어 다녀야만 의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벌써 이미 하나 학습했습니다. 뭐? 구면삼각형과 구가량. 구면삼각형이 정의가 안 되면 구가량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평면삼각형에는 구가량이 없기 때문에. 평면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지 180도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UTM에서도 UPS가 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 UTM은 아까 우리가 남이 80도부터 북이 80도까지 좌표계를 형성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들은 UPS에서 표현을 합니다. 또 UPS를 미국에서 가장 큰 택배회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자, 국제 극심 입체 좌표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UPS는 UTM 좌표계가 표현하지 못하는 남이 80부터 남극, 북이 80부터 북극, 요 양극의 지역의 좌표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UPS 좌표는 극심 입체 투영법에 의해서 아까 우리 원 방사선 좌표계 봤죠. UTM 좌표의 상위 투영법 같은 투영 형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원 방사선 좌표계, 여기서 우리가 남극과 북극을 표현하는 요 표현으로 UPS 좌표계를 사용한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게 뭐다? UTM과 UPS는 떨어지면 안 된다. 서로 같이 붙어서 다녀야 된다라는 거. 깡패처럼 붙어 다니는 놈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구 좌표계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죠. 3차원 직교 좌표입니다. 자, 요거는 경도, 위도, 높이로 표현한 우리 앞에서도 다루었던 좌표계죠. 지표상에 이 점이 있으면 그린위치 천문대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게 바로 요 람다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본초 자우선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적도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게 바로 위도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입체 삼각 측량으로 지표상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아, GPS에서 이걸 사용하는군요. 특히 여기 지금 WGS84라는 게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좌표계예요. WGS84. WGS 바로 World Geodetic System이라고 얘기합니다. 월드는 세계, 그쵸? 지오데시 측지학에서 온 말이고, 시스템 기준계 또는 세계 측지 기준계 내지는 세계 측지 좌표계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거는 지구 전체를 하나의 좌표계로 봅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국지 타원체와 국제 타원체를 구분했는데 이 국제 타원체의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하나로 보고 우리는 하나다, 그쵸? 대규모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통일된 국제적인 타원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좌표계를 WGS로 정의를 했습니다. 1960년 미 국방성에서 전 세계를 하나의 통일된 좌표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심좌표계, 이거 봐, 이거 지심좌표계 뭔가요? 아까 우리가 경도 위도를 나눌 때 그 기준은 어디였어요? 그린위치 천문대하고 적도였습니다. 그럼 지심좌표계의 중심은 어딜까요? 그렇죠, 지구의 중심이에요.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WGS 60을 제작했어요. 60이 뭘까? 그렇죠, 1960년도에 만들었 거. 그럼 또 다른 만들어요? 그렇죠, 66년에 만드네요. WGS 66이 나오는데 그 당시의 모든 중력학과 천문학적인 자료를 종합해서 만듭니다. 그 이후에 1972년 또 이번에 도플러 효과, 그 다음 위성 자료, 표면 중력 측량, 삼각 삼변 측량, 트래버스 측량, 천문 측량을 이용해서 7.2를 제작하고 다시 1984년에 요걸 좀 더 개량해서 지구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이번엔 질량 중심으로 갔어요. 아까는 타원체 중심으로 갔지만 중심을 원점으로 해서 GRS 80을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요의 장반경값 6378137m 플러스 마이너스 2m 단위입니다. 를 채택해서 현재까지 WGS8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기억해 두고 갈까요? 이왕 측량을 공부하는데 측량의 기본들은 머릿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뭔 소리 하려 그래? 지구 반경이 6370 정도 된다라는 거는 우리 상식으로 가지고 갑시다. 이 WGS60은 장축이 이렇게 되고 편평률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60, 66, 72, 84로 변환되면서 조금씩 수치값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는 뭐냐? 보다 정확한 관측을 했다는 얘기고 보다 정확한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가미시켜서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단축을 안 줬죠. 대신 편평률을 줬습니다. 편평률은 어떻게 표현했던가요? A분의 A-B, 즉 장축분의 장축 빼기 단축. 그래서 타원체가 평평한 정도를 표현하는 정도라 그랬고, 그래서 완전한 9일 때 편평률은 제로, 완전히 플랫, 즉 평면일 때는 편평률이 1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편평률의 값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이 편평률이 0에 가까울수록 동그랗다는 얘기, 즉 9에 가깝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로 배가 나온 타원체이긴 하지만 그다지 비만적인 타원체는 아니다. 즉 거의 9에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ITRF, 국제지구 기준 좌표계, International Terrestrial Reference Frame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IUGG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International Union of Geodesy and Geophysics, 세계 측지학 및 지구 물리학 연합. 여기서 1991년에 정의한값을 이용해서 IERS, 유럽 항공국이죠. 여기서 채택한 3차원 국제 지심 좌표계예요. 자, 여기서 하나씩 끊어볼까요? 3차원이다. 아, 1차원, 2차원 좌표가 아니고 3차원이로구나. 국제로구나. 국제 좌표계니까 아, 이거는 국제 타원체를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베셀 타원체 같은 국지 타원체가 아니로구나. 자, 지심 좌표계. 아, 이거는 좌표계의 중심을 지구 중심에다 놨구나.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ITRF는 VLBI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굉장히 정확한 거리 측량 기법입니다. SLR 역시 Satellite Laser Ranging에서 위성 레이저 측량, 굉장히 정확한 값을 찾아내요. 이런 관측을 이용해서 대기까지 포함한 지구의 중심을 좌표의 원점으로 결정한 타원체입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 좌표계라고도 하고 지심 좌표계라고도 얘기하죠. 지심 좌표계 무슨 뜻인지 알죠? 이제 경의도 좌표를 GRS-80을 참조해서 활용을 했다. 1996년 ITRF 사용하는 지구 동력학에 대한 국제 GPS 사업의 관측 자료를 조정한 이후에 ITRF 사용하는 좌표계와 WGS-84에 사용하는 좌표계는 거의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같이 사용을 합니다. 1919년 설립된 국제15국에서도 역시 여기서 행하던 지구 자전 요소의 계산, 이러한 업무들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IERS로 넘겨져요. 1988년에. 그래서 ITRF는 WGS-84보다 정확한 기준계로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구의 투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투영이란 말은 프로젝션, 우리가 빔 프로젝터 같은 걸 사용해도 투영이라고 표현하고, 이 투영에 따라서 그림자가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투영법이라는 것은 평평한 종이 위에다가 지구, 즉 지구는 둥글죠. 둥근 지구가 사실은 전부 다 곡선이거든요. 요 곡선들을 표현하는 수학적인 기법을 투영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3차원 둥근 지구를 종이에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투영법을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왜곡, 즉 비틀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둥근 지구를 평평한 종이에 표현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지도를 제작할 때 면적이나 거리, 각도, 방위, 요 모든 요소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심 요소만 살리고, 즉 정확하게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 요소에 대한 정확성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 투영과 바로 직결되는 게 이제 투시도법, 어떻게 투시를 해서 투영을 할 것인가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투시도법은 투영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시점을 어디에 두고 지구를 투영하는가에 따라서 각기 그 그림자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시점의 위치에 따라서 각기 다른 투시도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지도 제작 방법에 따른 투영 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에 표현된 지점들의 투영 성질에 따른 도법이 있고, 또 투영면의 형태에 따른 어떤 면에다 투영할 거냐, 그냥 종에다 할 거냐, 원통에다 할 거냐, 아니면 원뿔에다 꽃가를 씌워서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투영면의 형태에 따른 도법이 있고, 또 투영축, 어디를 북극축을 가지고 할 거냐, 적도축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할 거냐, 아니면 적당한 데서 축을 가지고 거기다 종이를 붙여놓고 지도를 그릴 거냐에 따라서 투영축에 따른 투영 도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 투영 원리인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원통으로 투영을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우리가 맞닿는 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이 되겠지만, 여기 귀의 모습을 보세요. 귀가 코의 한 3배는 되겠네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하나의 직선을 가지고 정사 투영을 해서 지도를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모두 이 위도들이 등간격으로 표현이 되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때요? 지구 중심에서부터 투영을 하기 때문에 적도는 정확하게 투영이 되겠지만, 이 적도 위에서 올라갈수록 점점 비틀림이 커지고, 또 반대로 내려갈수록 비틀림이 커집니다. 즉 남극 대륙이 어마어마한 형태로 왜곡이 돼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투영을 하면, 이 C라는 점에서 투영을 하면 이 점을 투영할 때 이 그림자는 여기에 표현되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지구 중심에서 하는 투영, 그래서 심사투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지구의 끝부분, 반대편 부분에서 투영을 하게 되면 이 점이 이 B' 부분에 떨어집니다. 즉 이만큼 왜곡률은 적겠지만 그래도 A'에서 B'만큼의 크기만큼 왜곡이 발생하게 되죠. 이번엔 지구 바깥쪽에서 외사 투영을 해서 이 D점을 바라보게 되면 역시 D점이 여기 표현되기 때문에 B'이나 C'에 대해서는 왜곡이 적지만 역시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런 반면 A점에서 정사 투영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위치가 같은 위도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비교적 위도에 대한 정확한 그 거리를 가지고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투시도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이 투시도법은 지도는 곡선면의 좌표를 평면으로 옮길 때 뒤틀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 거리, 각도, 방위 4가지 요소를 모두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만 만족시키자. 우리가 주요 관심사가 뭔가, 면적이 되면은 면적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한 도법을 쓰고, 거리가 필요하다면 거리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한 도법을 쓰고, 각을 정확히 표현해야 한다면 역시 각을 쓰고, 방위를 정확히 표현할 때는 각기 다른, 그래서 등적 토형, 면적에 대한 얘기죠. 거리 투영, 거리에 대한 얘기예요. 또 등각 도법 또는 등각 투영, 각에 대한 얘기. 방위 도법, 이건 방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투영 방법입니다. 자, 먼저 등적도법, 즉 다른 말로 정적도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면적이 같도록 가져가는 거죠. 실제 지구는 북극과 남극이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일반적인 세계 지도는 북극이 이만큼 선으로 무한대로 확장해서 나타나죠. 그러면 북극과 남극 대륙에 있는 이 지형들은 실제 면적보다 엄청나게 왜곡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정확히 가져가고자 하기 위해서 만든 도법이 등적도법입니다. 넓이가 정확하게, 즉 면적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도법이죠. 어느 지역에서라도 지구상의 면적과 적도상의 면적, 중요한 건 여기서 관심은 면적입니다. 거리가 아니고 각이 아니에요. 지도의 중앙에서 주변보로 갈수록 비틀림이 증가하고 분포대 작성에 주로 많이 활용하는데 향성도법과 구두도법들이 있습니다. 자, 면적은 정확히 가져가겠지만 적도에서부터 각은 전부 다 직교하지 않는 이런 이상한 각들이 나오게 되죠. 즉 면적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이 다른 부분들의 정확도는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등거리도법 또는 정거도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원통 등거리도법, 원통으로 씌워서 만든 거고, 요건 방위를 정확히 표시하기 위해서 만든 방위 등거리도법입니다. 이거는 거리가 정확하게 나타나기 위한 도법이고, 방위도법과 함께 두 개를 합성해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엔 등각도법, 다른 말로 정각도법이에요. 자, 이게 메르카토르 도법이고 요게 바로 횡메르카토르 도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종원통 투영이고 원통을 세워놨죠. 요거는 횡원통 투영입니다. 이 종원통 투영에서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투영을 하게 되면 이 남쪽과 북쪽, 남극과 북극은 엄청난 비틀림이 생겨요. 하지만 요렇게 요 지역에 대해 투영을 한다면 요 지역은 비교적 정확하게 거리가 표현됩니다. 왜곡이 적어요. 즉 경선과 경도죠. 위선, 위도예요. 경선과 위선 간의 각도 관계가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다 90도로 표현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대륙의 형태가 지구본과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또 정형도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참 측량에는 동의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좁은 지역에서는 등각 형태가 잘 유지가 되지만 대륙 단위 이상의 큰 지역에서는 비틀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방위도법. 방위도법은 투영면을 지구본의 한 점에 접하게 딱 갖다 붙이고 접한 점에 대응되는 점들을 시점으로 해서 경도와 위도를 투시하는 도법입니다. 두 점 간의 직선거리가 최단거리가 되기 때문에 지도상에서 방향을 정확히 표현할 수가 있고 시점의 중심과 관계없이 경도와 위도는 등간격으로 비율이 넓어지기 때문에 각도 관계가 정확하게 유지됩니다. 주로 극중심의 고위도 지역 지도, 그 다음에 반구도, 지구의 반만 잘라서 그리는 반구도죠. 제작에 많이 활용하고 투영 시점에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정사, 심사, 평사도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도법인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심사도법은 투영의 중심이 지구 중심에 있는 거. 평사도법은 투영의 중심이 지구 반대편에 놓아지는 도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투영면의 형태에 따른 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죠. 투영면의 형태에 따른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투영면에 따라서 가는가. 즉 원통에다 투영하느냐 또는 원뿔에다 투영하느냐 아니면 평면에 투영하느냐에 따라서 원통도법과 원뿔도법, 다른 말로 원추도법, 그리고 방위도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원통도법. 앞에서 계속 중복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종원통 투영, 이건 횡원통 투영. 그래서 원통면에다가 투영하는 도법이고 경도, 위도 모두 직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원뿔도법이에요. 지구에다 이렇게 꽃가를 씌워 놓은 거죠. 그래서 주로 방위로 표시가 되고 원뿔 또는 원추면에 투영하는 도법으로서 경선은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내에 방사하는 직선, 방사직선 이런 식으로 쭉쭉 십자가 좌측이면 신선의 방향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방사하는 직선. 위도는 아까 우리가 UTM 좌표에서 UPS를 결정할 때 봤던 그러한 위선, 원호로 표현이 됩니다. 원방사선 투영법이 여기 쓰게 되죠. 방위도법. 방위도법은 이거 그림과 마찬가지로 지구의 특정 부분에다 갖다 종이를 대고 거기다가 지도를 투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지구의 방향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평면에 투영하는 도법이죠. 그래서 한 점으로부터 방위가 정확히 표현되고 두 점 간의 직선거리는 두 지점 간의 최단 길이가 됩니다. 또 지구본과 투영면이 접하는 점, 이게 중심이 되는 거죠. 이 중심을 이용해서 지도를 제작하고 방사상으로 긋는 직선은 모두 대공과 일치하기 때문에 방향이 정확하게 됩니다. 경선은 중심으로부터 방사하는 직선, 위선은 역시 동심원으로 표현이 되죠. 자, 이번엔 투영축에 따른 도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영축에 따른 도법. 그 투영축에 따라서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서 우리가 정축법, 사축법, 횡축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정축법은 똑바로 지구에 이렇게 올려놨을 때 이 방향, 북극 방향, 어떻게 보면 적도와 평행인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투영을 하는 방법이 정축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축법 중에서도 어디에 속합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축법 중에서도 어디에 속합니까? 예,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 이건 원통 투영이죠. 이거는 평면 투영입니다. 자, 투영면의 중심이 극과 평행한 평면 위에 배치하도록 투영하는 방법입니다. 방위도법인 경우에는 극지방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만
밖으로 지나갈수록 비틀림이 발생하고, 또 원통도법인 경우는 적도가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지만 극지방으로 갈수록 이렇게 비틀림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위 38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왜곡이 발생하게 돼서 종원통 투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사축법이에요. 사축법은 말 그대로 경사지게 축을 잡는다. 사축. 투영문의 중심을 임의의 지표면으로 이동해서 투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지표상 경사면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경우에 이용되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좌우선을 축으로 해서 횡원통 투영을 한다면 비교적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지도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횡축법. 이건 정축법과 정반대되는 얘기네요. 이번엔 북극과 남극을 연결하는 선, 즉 좌우선에 평행하게 투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투영면 중심을, 적도가 수직이죠, 평면 위에 배치해서 투영하는 방법이고, 방위도법인 경우 적도가 가장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비틀림이 점차 커지고, 횡원통도법인 경우 특정 좌우선이 방향에서 남북 방향으로 정확한 지도 제작이, 특정 좌우선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